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글로벌 자금 이체의 강자인 이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과 국제 송금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트코이니스트는 히크메트 에르섹 CEO가 분석가 컨퍼런스 콜에서 리플사의 기술과 고유 디지털 자산인 XRP를 자사와 통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개했다라고 보도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XRP 가격적인 측면 분석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재적 내재 가치적인 측면 2024, 2025년의 가격을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지난달 3만 달러 돌파에 도전하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달 새에 6%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하락으로 8월을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아울러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주요 가상자산들도 일제히 하락하게 되었죠. 특히나 이 리플의 경우는 한 달 새 22% 이상 급락해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달 8월 17일 하루 새 비트코인 가격이 300만 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급등하였는데 당시 업계에선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승인 거절 우려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매도 등이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들 쏟아져 나왔죠. 이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 기술 회사인 이 스페이스X가 2021년부터 매수한 약 3억 7,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급락 이후 3,500만 원대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반등에 성공하면서 3,70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이 암호화폐 운영사 이 그레이스케일이 미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되었죠. 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SEC의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의 반려를 취소하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과 SEC는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지난 6월부터 소송을 이어왔죠. 이 GBTC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줄임말로 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BTC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기 힘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그레이스케일이 구입한 비트코인을 증권의 형태로 판매하는 일종의 BTC 펀드인 셈인데 그러나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하루를 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소폭 하락한 비트코인의 경우는 9월 1일 SEC가 블랙록과 위썸트리, 인베스코 갤럭시, 와이즈 오리진 즉 피델리티와 바네크, 발키리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을 10월로 연기하면서 또다시 하락해 3,500만 원대로 다시 주저앉게 되었죠. 이제 아울러 이더리움은 전월 동시간 대비 6.43% 하락한 개당 225만 3천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달 중순까지 조금씩 상승하던 이더리움 가격은 같은 날 17일 비트코인과 함께 급락을 하였는데 다만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6개 기관이 신청한 이더리움 선물 ETF 상품 7개의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0월 16일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SEC는 앞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두 상품의 차이와 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들에게 손해인 것이죠. 이제 현재 SEC에 접수된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 승인 신청 건수는 총 1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놀라울 정도로 침체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현 상황을 우리는 명확하게 직시해야 하겠죠. 이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2개월 연속 하락, 거래가 이제 놀라울 정도로 침체된 수준이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대장 주격인 비트코인이 월 단위 기준, 월봉 기준 2개월 연속 하락하게 됩니다. 29,0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지난달 말에 비해서 이제 10% 이상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 비트코인은 이달
평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기를 기록하는 등 미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26,000달러 아래까지 주저앉게 됩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그레이스케일 판결도 비트코인 2개월 연속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시티 인덱스의 분석가인 피오나 신코타이의 경우는 암호화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용한 한 달이었지만 이번 주는 예외였다. 이번 주 그레이스케일 뉴스가 단기적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규제 당국이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를 길들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침체는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상승세를 이어온 기준금리가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암호화폐 플랫폼 FRNT의 파이낸셜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설립자인 스테판 오엘렛의 경우는 거래의 관점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표가 낮다라며 거래가 놀라울 정도로 침체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강세는 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돈에 의해 이끌어진다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9월의 시작을 좋지 않게 시작하는 이 크립토 마켓 상황 속에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초 보여주었던 상승세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고 현물 ETF를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비판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게리 겐슬러는 인질범이며 현물 ETF는 인질, 이 크립토 마켓은 인질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현재 인질범과 협상 중이라는 것인데 이게 딱 맞는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언급들은 과거부터 나왔었는데요. 이 취임 전 보여주었던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달에 2차례 의회 청문회에 설 예정입니다. 이 미국 상하 양원에서 이제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겐슬러 위원장이 9월 12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9월 27일 하원금융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패트릭 맥켈리 하원금융서비스 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도 없이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 리플랩스와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SEC의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겐슬러 위원장은 궁지에 처해 있는 모양새인데, 하원금융위원회도 겐슬러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등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등록 절차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고 이 SEC가 입장 변화를 보일지, 이 10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칠지,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XRP 관련 소식들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약식 판결의 승소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다소 아쉬운 모습들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 이번 현물 ETF의 결정 연기 소식 이후 비트코인과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글로벌 자금 이체의 강자인 웨스턴 유니온이 이제 리플과 국제 송금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트코이니스트는 히크메트 LSX CEO가 분석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리플사의 기술과 고유 디지털 자산인 XRP가 리플을 자사와 통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개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리플은 웨스턴 유니온과의 오랜 협업을 확인하며 회사가 웨스턴 유니온과 다양한 솔루션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죠. XRP를 결제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하도록 설계된 솔루션인 ODL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는데, 웨스턴 유니온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서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여서 거래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 웨스턴 유니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 통신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9세기 전신 회사로 출발해 이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개인 송금
기업 지출과 무역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는 이제 머니그램이 있는데 과거 머니그램과 리플사는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이어갔죠. 그러나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전이 발발하면서 리플사와 머니그램 간의 파트너십이 종료됐다는 사실 아마 이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 XRP의 가격적인 측면 분석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잠재적 내재 가치 측면 2024, 2025년의 가격을 분석한 내용이 있어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2023, 2024, 2025, 2030 이제 과거의 XRP 가치 예측 이렇게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중요 내용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크립토 이제 버블 피크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가 2017년 말에 정점에 달했을 때 XRP는 4월 0.006달러에서 지금 일단 0.006달러가 XRP 가격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4월에 0.006달러에서 2018년 1월에 사상 최고치 3.84달러까지 한화 김치 프리미엄 네 죄송합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 포함해서 4,750원까지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9개월 만에 무려 63,000%의 수익률을 달성한 건데 하지만 이후 암호화폐의 붕괴와 XRP가 하락하면서 12개월 동안 무려 90%의 하락을 맞게 되었죠. 2021년, 2022년을 보겠습니다. 승인된 재난과 하락장 출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암호화폐의 급등으로 XRP가 다시 한번 1달러를 초과하면서 2021년을 강하게 시작한 후 리플은 2020년 SEC와의 소송에 직면했다. 많은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 폐지했지만 그래도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4에서 2025년 중기 XRP 가치 예측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XRP가 강세장을 진행할 수 있다라면 2024년과 2025년은 첫 번째 주요 강세장 시퀀스 내에서 궁극적인 전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해서 강세장이 동기 파동, 5파동 상승 시퀀스로 이동한다고 이제 보는데 여기서 홀수 파동은 첫 번째 패턴의 경로 내에 있는 반면 짝수 파동은 패턴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가치 예측에 따르면 XRP는 모멘텀과 주변 환경에 따라 10달러 이상 14달러에서 17달러로 이제 사이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2030년의 경우는 2030년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달러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XRP의 가격 예측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XRP 투자자들이라면 일단 1달러부터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아쉬운 모습 현재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모든 투자자들에게 애증의 코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보다 내재적인 측면, 잠재력이 높다라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이 비트코인이었고 이제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2024년 다가오는 2024년, 2025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XRP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9포인트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긴 침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의 하락을 지나 2023년 상반기 상승을 맛보았지만 8월 내내 코인마켓은 침체와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무관심이 이렇게까지 심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거래소마다 거래량이 줄었고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양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로워 4만의 더 비트코인 테라피스트라는 인물이 이 채트 GPT에게 비트코인의 반감기별 가격 예측을 해달라고 물었더니 실제 답변이 나왔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5만 불, 2028년 50만 불, 2032년 100만 불, 2050년 500만 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채트 GPT가 불리시하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알고 있듯 채트 GPT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자산의 가격 예측에 매우 소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도한 추종은 지양해야 할 것인데요. 이 마이클 반데포프는 지금의 크립토 마켓을 유령 도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강세 사이클이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2015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기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횡보 구간이다라는 것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희미해지는 믿음의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는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가 꼽은 호재는 크게 5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정부와 기관에 의해 서서히 채택 중이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로는 블랙록은 비트코인 자산운용사 발키리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채택, 네 번째 홍콩의 암호화폐 오픈, 다섯 번째 오만의 비트코인 10억 달러 이상 투자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소식이 나오기 직전 상황으로 가격이 되돌아갔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마이클 반데포프는 현재 투자자들이 시간 항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자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버라는 말은 아무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21년 코인의 입문에서 2022년에 미친 하락장을 겪고 이제 2023년의 상승을 조금 맛보았는데 침체와 하락이라니 뭔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결코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 존버는 어려운 것인데요.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그나마 독립에 대한 꿈을 너도나도 가졌었지만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으로 돌아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이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다 갑자기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도 그렇습니다. 원래 상승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몇 달에서 심하게는 1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그리고 크립토를 꾸준히 축적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